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저와 함께 해주시는 동안에 두 번째 기자님들 들어와 주셨습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무 화사합니다. 네. 오늘 뭔가 커피 한잔 하면서 우리 여자들의 또 담소로 타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경제 이야기 무겁고 나라의 경제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늘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자기소개 한 번씩 좀 부탁드릴게요. 또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보면 되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저 정치경제부의 김보미 기자입니다. 어제 뉴스 카페에서도 한번 인사를 드렸었던 것 같은데 네, 너무 떨리네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또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목요일마다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이렇게 두 분이 화사하게 스튜디오를 빛내주시니까 지금 라임님께서 뉴스 접고 근황 토크나 하시죠 이러시는데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저희도 그러고 싶지만 여러분 저희는 한국경제TV라서요. 경제 얘기를 빼놓고는 또 저희가 단물이 없기 때문에 경제 얘기 조금만 가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준비해 오신 내용으로 오늘 좀 재미있게 경제 얘기, 나라의 경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리는 타임, 타칭 미모 원탑. 오늘 우리 두 기자님이 미미 기자님들이세요. 미선 기자님과 보미 기자님 아름다운 두 분이 나오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화사한 스튜디오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로 함께 해주시나요? 네, 오늘 좀 디지털세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어제 뉴스 카페에서 디지털세 관련해서 좀 다루기도 했었고 그렇죠. 강미선 기자가 오늘 또 리포트를 하면서 저희가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두 분이서 함께 나와주시니까 저는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요. 네. 오늘 이 디지털세, 이 디지털 시대 21세기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세금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디지털세가 뭔가요? 좀 요즘 크게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 이제 보통은 본사가 어디에 있든 지사가 어디에 있든 서버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사업장의 위치와 관계없이 부과하는 법인세 이거를 디지털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제 큰 가닥이 두 개로 잡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사업장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부과하는 법인세 이게 디지털세를 말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이제 줄기 중에 하나가 이제 보통은 이제 지사나 어떤 본사를 법인세율이 적은 나라에다가 두려고 하죠. 대부분. 그래서 이제 그 대표적인 나라가 뭐 싱가포르나 아일랜드 등이 꼽히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들에다가 뭐 본사나 지사를 두더라도 법인세율을 이제 15% 밑으로는 낮출 수 없도록 국가들끼리 다 합의를 했다라는 이게 크게 이제 두 가지 줄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뭐 디지털 기업들이 어디에 지사를 두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달랐기 때문에 이런 편법을 사용했는데 이러지 못하게 한다 이런 거군요. 좀 이런 편법을 쓰는 회사들이 많았나 봅니다. 그렇죠. 뭐 이제 보통 이제 다국적 기업이라고 이제 일컬어지는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아마존이나 넷플릭스나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업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썼었고 이제 법인세라고 하면 통상 이제 사업장의 위치에 있는 그 지역을 기준으로 이제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이제 디지털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 아닌 곳에서도 수익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본사를 한국에 두지 않더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넷플릭스를 이용하고 구글을 이용하고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문제점에 인식을 해서 국가들끼리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제 이 국가들에게 이제 기업들에게서 법인세를 우리가 좀 거둘 수 있는 합법적으로 좀 타당성 있게 거둘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해보자 해서 나오게 된 게 디지털세였고요. 실상은 원래 이제 디지털 기업에다가 부과하려고 하기 위해서 이제 논의가 된 거였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뚜껑을 열어봤더니 이제는 아예 범위를 더 넓혀서 이제 일정 기준을 아예 정했어요. 연결 매출액 약 27조 원 이상이면서 27조 원 이상. 영업이익률 10% 이상인 다국적 기업들은 모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디지털 기업뿐만 아니라 사실 오늘 강미선 기자가 리포트에서도 다루긴 했었지만 삼성전자 더 나아가서 하이닉스까지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범위로 좀 많이 넓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이 꼼수 쓰는 기업들 안 써봐야지라고 했는데 그것도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다들 너무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디지털세가 얼른 도입이 되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죠? 지금 채팅창으로 지금 이 두 미미 기자님들께 미미요. 질문 네. 드리면 지금 바로 답변해 주실 테니까요. 지금 채팅창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지민님께서 이제는 어딜 가나 최소 15%라고 맞아요. 네, 얘기하셨어요. 그거를 핵심을 잘 짚어주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칭찬드립니다. 잘하셨어요. 예. 네. 최소 15% 맞추면 기반이 약한 나라만 악재가 되는 건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좀 신흥국에서 나온 네. 기업 같은 경우는 15%로 다 같은 좀 취급을 받으면 억울한 거 아닌가라고 해주셨는데 뭐 기준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기도 네, 해요. 근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가 디지털세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미선 기자님, 먼저 아름다우신 우리 미선 기자님께서 또 이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도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삼성 기업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는 건가요? 네, 디지털세가 이제 2023년 내후년부터 만약에 적용이 된다면 이제 매출에 대한 이런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이제 약 1조 5천억 원 정도의 이제 세금을 해외에 이제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납부를 하게 1조 됩니다. 5천억 원이요? 네네.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보다는 좀 더 재무제표나 이런 생산 수익에 대해서는 좀 약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네, 이제 원래는 내지 않았던 세금을 이제 해외에 갖다 내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들어오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영향은 얼마나 될까요? 네, 이제 구글이나 뭐 또 지금 알고 있는 뭐 넷플릭스 같은 네. 그런 회사들도 저희 우리나라에 이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아직 이런 법인들이 이제 아직 과세 체계나 이런 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하기는 좀 어렵고 이제 앞으로 도입이 되면서 이제 이런 부분도 잡아 나갈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저는 뭐 잘 모르지만 그래도 되게 많은 논의를 거쳐서 나온 기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디지털세 23년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는 건가요? 그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제 뉴스 카페에서 잠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돌아오는 피드백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어머나 세상에! 이거 준비했어요. 여러분들 스케치북. 오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네 사람들 다 모이세요 얼른. 네. 그래서 오늘 스케치북 제가 들고. 네, 초등학교 이후로 네. 정말 오랜만에 스케치북을 네. 샀는데 이걸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디지털세를 매기는 방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제가 잠시만요. 예, 편하게 해주시고 여러분들 네. 또 이런 삐걱거림이 여러분 생방송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요. 잠시만요. 또 보미 기자님께서 여러분들을 네. 위해서 적극적인 설명을 해주시니까요. 네. 라임님 와 하셨어요. 너무 부끄럽네요. 네, 어쨌든 네. 자, 여기 이 전체를 이거 크게 잡히나요? 네, 네. 될까? 클로즈업을 좀 해주시면 어쨌든.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전체 나무 토막이 이제 각 기업의 하나의 기업의 글로벌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디지털세는 여기에서 일정 부분, 여기 조그마한 네모 있죠? 이거를 빼고 이 남은 부분에서 4분의 1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둘, 셋. 네, 얘를 제외하고 여기 남은 부분의 4분의 1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 아까 제외했던 이게 우리가 통상이익이라고 부르는 부분이에요. 통상이익. 네.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잠시만요. 여러분 되게 잘하고 계시죠? 네. 예. 이 부분은 매출액의 10분의 1. 10분의 이거를 1. 통상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뭐 100억 원이다. 그리고 100억 원이다. 그러면 통상이익은 얼마죠? 10억 원이죠. 그렇죠. 예. 10억 원. 이해됐나요? 네, 이해되셨어요? 다행입니다. 맞췄어요. 됐죠? 네, 네. 안 되시면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10분의 1이 통상이익이다. 그러면 만약에 자 매출액 좀만 기다려주세요. 보미쌤의 그림 공부라고 하셨는데 경제 공부입니다, 여러분. 네. 디지털세 경제 보자. 공부. 네. 좀만 기다려주세요. 빨리 예, 쓸게요. 예. 30억. 그러면 매출액 100억, 영업이익 30억이다. 그러면 통상이익이 아까 10억이라고 했죠. 네. 그러면 여기 남은 부분이 얼마예요? 이거 90억입니다. 뭐라고요? 아닌가요? 90억 아닌가요? 90억?
영업이익이 여기 전체가 30억. 아, 예. 그리고 여기가 10억. 예. 그럼 남은 건 얼마? 숫자. 자. 10억이니까 20억이죠. 예. 그럼요. 그렇죠. 이해돼요? 네, 됐죠? 힘들었네요. 예. 그러면 여기가 20억. 네. 이거를 이 20억을 우리가 초과이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디지털세는 초과이익의 4분의 1에 대해서만 디지털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골자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너무 이해가 잘 됐어요. 저 진짜? 문과라서 이런 거 너무 힘든데 바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네, 라임님 20억이죠. 지민님 나머지 20억. 아하. 네, 글씨체. 네, 아날로그 원래 더 감성 예쁜데. 좋아하시는 분도 네,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디지털세를 부과를 네. 하겠다는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구글이라고 따지면 구글도 매출이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거고 일본에서도 발생할 그렇죠. 거고 중국에서도 발생할 거고 여러 나라들에게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별로 그 나라가 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구글 전체 매출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구글 매출은 2%밖에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나라가 구글한테 세금을 거두려면 여기에 2%.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만큼 쪼꼬미. 네. 네. 이 2%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법인세를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에 정말 이 점 같은 2%.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갖고 갈 수 있는, 물릴 수 있는 디지털세의 범위다. 그렇군요. 네. 그럼 요거를 다시 우리나라는 들고 와서 우리나라 법인세율을 적용해서 구글에 야, 너 법인세 얼마 돼? 이렇게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니까 뭐 우리 네. 국가가 받는 뭐 나라가 받는 그 세금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많지 있겠다.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거죠. 듭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이해되셨죠? 답변 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의 질문에 여러분 대답 잘 해주셔야 네, 됩니다. 이해가 팍팍 되신대요. 혹시 좋습니다. 안 되시는 분은 댓글로 알려주시면 네, 제가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너무 친절해요,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네. 인터넷 강의 같아요. 네. 수강료 네. 여러분들 내고 가시고요. 네, 그렇게 해서 디지털세가 매겨지는 거고요. 이제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한 번만 더 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구글은 작년에 매출 198조 원이었어요. 응용 문제가 나왔어요. 수학 같죠? 수학 시간? 198조, 예. 영업이익 45조. 45조. 그 다음에 한국 매출 비중 2%. 2%. 그러니까 글로벌에서 번 것 중에 한국에서 나온 매출이 2%였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매출에서 통상이익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아까 통상이익은 10분의 매출액의 1. 10분의 1. 예. 그러면 198의 10분의 1이면 19.8조. 그렇죠. 예. 오, 계산 빠른데. 그럼요. 네. 예. 이 그러면 정도는 네. 가능합니다. 네. 통상이익 19.8조. 그러면 전체에서 여기가 45조. 보여드릴게요. 좀만요. 네,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정말 잘 오셨네, 정말 여러분들. 여기 전체가 이제 영업이익 45조에다가 통상이익 19.8을 빼는 거예요. 네. 그럼 남은 게 아까 초과이익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45 빼기 19.8 하면 얼마지? 이거 얼마냐? 20, 그래요? 계산기 좀 두드려 볼까? 그래요? 20.7. 예, 20.7이라고 말씀. 맞겠죠? 네. 20.2 아닌가요? 진짜? 20, 아니. 잠깐. 아니, 45 빼기 얼마냐? 25점입니다. 25.2. 25.2. 25.2. 예? 우리 앵커님? 앵커님이 지금 살펴시 얘기해 주셨는데 도망가시네. 주고 가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남은 부분이 이제 25.2조예요. 네. 여기에 아까 몇 분의 몇? 4분의 1입니다. 네. 그래서 요 토막에 대해서만 우리가 글로벌적으로 디지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네. 이제 요 구간인 거예요. 그러면 25.2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그 다음에 한국 매출 비중 2%니까 2% 예. 곱하기 우리나라 법인세율 이렇게 곱하면 되는 그런 거예요. 겁니다. 예, 여러분 네. 정답은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로 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네. 사실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와 우리가 지금 이 기업에 일일이 디지털세가 얼마인지까지 계산해야 되나? 내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구글을 이렇게 했을 때 디지털세를 적용하면 과연 우리나라가 받을 수 있는 법인세가 얼마냐? 네. 이게 이제 약 237억 원입니다. 237억. 네. 예. 그럼 이게 어느 정도냐면 당연히 비교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야겠죠. 이게 작년에 구글이 우리나라에 냈던 법인세가 97억 원이었어요. 네. 그러면
한 3배 가량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 디지털세를 적용을 했을 때. 네네. 근데 아까 오민지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워낙 이게 조금이다 보니까 사실 원래 걷어야 되는 이 법인세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이게 뭐냐면 사실 원래 영업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법인세를 구글이 꼼수 없이 낸다라고 하면 한 2,800억 원을 작년에 냈어야 했어요. 네. 근데 각종의 꼼수를 해서 이제 97억 원을 냈던 거고 만약에 디지털세를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2,800억 원에서 한 10분의 1 수준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분명히 작년에 냈던 거에 비교하면 3배가 늘어나는 건데 원래 냈어야 됐던 금액과 비교하면 사실 10분의 1 수준이다. 그래서 막 눈에 띄게 엄청 이렇게 팍 늘어나는 건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오늘 그래도 이 디지털세 워낙에 말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이 보미 선생님과 함께 짚어본 네. 디지털세 계산 방법까지 한 번쯤 보시는 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지민님이 복습하니까 이해가 잘 되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정말 제대로 배워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세금의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이런 점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 의견을 가지고 되게 많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디지털세가 우리한테는 이득일지 아니면 이거 아니다 손해일지 의견이 분분한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포지션이 되게 좀 애매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서는 완전히 유리하다라고 보는 쪽이고 이제 미국은 다 예를 들어서 구글이나 이런 큰 플랫폼 기업들이 다 미국 쪽에 있잖아요. 네네. 미국 완전 불리한 회사다. 그리고 디지털세가 이런 플랫폼 기업에만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기, 예를 들어 삼성전자나 네. SK 하이닉스 포함해서 이런 기기 회사들도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아직도 체계도 잡히지 않았고 산업별 특성도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한테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의견이 반반 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뭐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2023년이 되고 또 시행이 한번 돼봐야 그제서야 좀 비로소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네, 듭니다.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당국도 뭐 입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네, 이제 정부의 말을 모두 다 믿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한테는 득이다. 종합적으로 우리가 내는 것도 있지만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세수에는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게 현재 정부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우리 세금이 그렇게 바뀌게 될지도 좀 궁금하고 또 우리 경제에도 또 다른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제 보면은 21년이니까요. 아직 23년까지는 2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이 시간 동안 기업들이 좀 대처를 하고 또 이제 준비를 하고 하는 시간도 이제 필요할 것 같은데 이 2년이 충분할까요? 네, 요거 가지고도 또 이제 국책 연구기관도 이게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네, 왜냐면 이제 해외에서 모두가 다 이거를 하나를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비트코인 과세도 이제 2년 정도 걸린다고 재작년부터 계속 말이 나왔고 내년부터 하는데도 아직도 이게 너무 빠르다라고 보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 자체도 전 세계적으로 하나에 통합되는 이 디지털 세를 이렇게 도입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직 2년은 좀 시기상조고 좀 아직 빠르지 않나라는 보고 있는 관점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만 시행을 한다고 해도 뭐 2년이 뭐 될까 말까한 상황인데 글로벌적으로 하는데 뭐 합의에 삐걱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실행까지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이서 취재하시면서 또 어떤 거 좀 보셨고 어떤 점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주목해서 봐야 될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어떤 게 중요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강미정 기자 먼저 얘기를 해보실까요? 네, 이제 처음에 봤을 때 디지털 세가 우리 생활에 있어서 영향이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런 부분도 네. 있을 거고, 저희가 이제 투자하는 기업에 있어서 세금을 많이 내게 된다면 기업들은 더 투자할 수 있는 돈을 세금으로 내게 되니까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좀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군요. 네, 뭐 저도 비슷한 생각이고요. 다만 사실 이런 규제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뭔가의 장치가 있으면 그걸 또 어떻게든 또 피해가는 게 또 기업이거든요. 예, 능그렁이들이잖아요. 네, 예. 네. 그래서 사실 뭐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제 2년 뒤에 적용이 됐을 때 어떻게 뭐 다국적 기업들이 이 사실 꼼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은 또다시 얼마든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또 피해가고 있나라는 걸 추이를 좀 팔로우하는 것도 또
뭐 지켜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이 두 분과 함께 좀 디지털세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뭐 라임님, 보미선 커플 자주 보급하영이라고 하셨는데 진짜. 약간 네. 이 한국경제TV의 다비치처럼 이 두 분이 다비치? 성경불 다비치처럼 자주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앞으로도 자주 와주실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근황시 이야기, 뭐 TMI 하나씩만 좀 알려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경제 얘기만 했잖아요. 그럼요. 근황? 네. 어떤 거 있을까요? 좀 요즘 뭐가 어떤 있을까요? 거 관심 있으신지, 뭐 좋아하시는지 뭐 이런 것도.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 저의 근황은 아니고 오늘 스케치북 사면서 예. 이거 얼마인지 아세요? 많이 올랐나요? 한 2,000원 하지 않나요? 2,000원? 이거 저 얼마 주고 샀었지? 저 초등학교 때 얼마 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900원이더라고요. 900원이요? 네. 오. 근데 좀 놀란 건 두께가 정말 많이 얇아졌어요. 이거에 저는 한 3배 정도 됐었던 걸 한 1,000원 주고 샀던 것 같은데 나이가 든 건가? 네. 그래서 어쨌든 네 너무 놀랐고 또 뒤에 구구단이 있어요. 아, 구구단? 네. 근데 요즘에 저는 9단까지 외웠던 거거든요. 맞아요. 99, 81, 그죠, 뭐 이거 그죠. 여기까지. 요즘에 애들 19단까지 외우나 봐요. 대단한 어린이. 한국의 미래가 밝아요, 지금.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 아,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냥 그 얘기를 한번 사담으로 네. 해보고 싶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우리 보미 기자님이 귀여운 소녀 같은 취향까지 말씀을 해주셨고, 네. 미성 기자님 뭐 TMI 하나, 어땠어요? 근황 하나. 근황이요? 예. 저는 뭐 연휴 때는 뭐 산을 갔다 왔고요. 아, 그리고 또 근황이라면 이제 다음 주에 또 그때 처음에 제가 민지 기자랑 같이 했을 때 백신 맞으셨다고 하는데 백신. 저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백신을 맞게 된다는 거 백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접종 완료까지. 네. 2차 맞으셨어요? 아직이요. 네. 저도.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예. 우리 모두 백신 맞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두 분 여기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뭐 스케치북 900원이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계신데 여러분들도 즐거운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디지털세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뉴스 외전은요,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또 좋은 이야기, 뭐 근황 토크도 좋지만 경제 이야기 하면서 여러분과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님 고생하셨습니다. 보내주셨는데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뉴스 외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뉴스 플러스 계속 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고요. 외전은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